모두가 보기에 정상적으로 이륙했고 경로를 따라 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신을 끊고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조사자들은 10년 넘게 눈에 띄게 숨겨져 있던 신호를 발견했다. 그것은 위성이나 레이더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기 중을 가로지르는 아마추어 무선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그 파동에 담긴 내용을 해독했을 때 그들은 깊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발견했다. 라디오가 꺼졌을 때 항로는 왼쪽으로 90도 회전하여 남서쪽으로 향했고 결국 넓은 인도양으로 사라졌다. MH370은 단순히 남쪽으로 비행하다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멈췄다. 수마트라 해안에서 22분 동안 선회했다. 마치 누군가가 기다리고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다음 사라지기로 결심했다.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은 자정 직후 이륙했다. 239명을 태운 보잉 777 기가 베이징으로 향하며 너무나 일상적인 비행 경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날씨는 평온했고 기장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항공 교통 관제사들은 평범한 핸드오프를 교환했다. 40분 동안 모든 것은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그 후 항공기가 어두워졌다. 트랜스폰더가 사라졌다. 라디오 연락이 끊어졌다. 현대 항공기를 가시적으로 유지하는 디지털 신호가 단절되었다. 구조 요청도 폭발도 잔해도 없었다. 그저 답이 있어야 할 곳에 침묵만이 있었다. 상업용 항공기는 고요하게 고장나지 않도록 설계된다. 시스템은 중복되고 경고가 발생하며 자동 알림이 구조 신호를 전송한다. 여러 추적 시스템이 동시에 깨끗하게 종료되면서 알람 없이 작동을 멈춘다면 이는 고장이 아니라 의도를 나타낸다.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거의 체계적으로 종료되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정확했다. 사라짐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항공교통 관제 간 책임이 이양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인수인계는 혼란을 일으켰다. 양쪽 모두 즉시 뭔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한 짧은 창이 열렸다. 누군가 그 취약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를 이용해 중요한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MH370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위성 네트워크는 항공기의 인마르셋 시스템에서 희미한 핸드쉐이크 신호를 계속 받았다. 이것들은 추적 신호가 아니었고 정기적인 타이밍 교환이었다. 그러나 그 타이밍 변화를 통해 조사자들은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호를 그렸다. 거대한 곡선들이 가능한 위치를 나타냈다. 문제는 호는 좌표가 아니라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두 가지 방향이 나왔다. 하나는 아시아를 가로지르며 북쪽으로 확장되었고 다른 하나는 빈바다로 남쪽으로 향했다. 10년 동안 그 모호성은 조사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 답은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아무도 고려하지 않았던 시스템 안에. 실패한 사냥. 공식적인 초점은 남쪽 경로로 맞춰졌다. 그것은 일관된 이야기를 제공했다.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비행하고 지구에서 가장 외딴 바다 중 하나로 추락했다는 이야기. 정부들은 전례 없는 규모로 동원되었다. 7개국의 배들이 수색에 나섰다. 이 작업에는 항공기 복구에 사용된 가장 최신의 심해 탐지 장비들이 배치되었다. 자율수중 차량들이 그리드 형식으로 해저를 스캔하며 산맥, 그림자, 이상 현상들을 지도화했다. 12만 제곱킬로미터가 스캔되었고 2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 보잉 777은 거대하다. 그 엔진, 착륙장치, 그리고 구조적인 질량은 눈에 띄지 않게 녹지 않는다. 만약 그 비행기가 그 지역 내에서 추락했다면 분명히 흔적을 남겼어야 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동체도, 엔진도, 비행 기록기도 없다. 바다 바닥에서 결정적인 잔해도 없다. 해저 탐지기는 해마다 비어있는 답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부재도 증거가 될 수 있다. 답이 있어야 할 곳을 수색하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면 무서운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 아마도 모두가 잘못된 바다 경로를 수색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2017년 공식적인 수색은 중단되었다. 가족들은 더 이상 수색할 곳이 없다고 통보받았다. 하지만 모든 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정적 속의 신호. 로버트 웨스트팔 박사는 수동 레이더 시스템을 전문으로 했다. 그는 한 가지 미묘한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라디오 파동은 단순히 직선으로만 이동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반사되고 굴절되고 이온층을 가로지르며 산란된다. 대형 금속 물체가 이러한 경로를 지나면 그것은 파동을 약간, 거의 보이지 않게 방해한다. 2020년 웨스트팔 박사는 처음에는 그럴듯하지 않게 들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아마추어 라디오 송신기가
MH370이 비행 경로를 우연히 기록했을까? 그 시스템은 WSPR 약한 신호 전파 보고기라고 불렸다. 햄라디오 운영자들이 대기 상태를 테스트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저전력 펄스를 송출한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수신기가 도달한 신호를 기록한다. 모든 송신은 2008년부터 시작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WSPR은 레이더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웨스트팔 박사는 항공기가 WSPR 신호 경로와 교차할 때 그것이 미세한 방해를 남기며 소음 속에 내재된 방해를 생성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료들은 회의적이었다. 신호는 약하고 데이터는 시끄럽고 물리학은 불확실했다. 그러던 중 그는 수학을 제시했다. 영국 항공우주 엔지니어 리처드 고드프리는 이 모델을 확장했다. 고드프리는 MH370의 실종 이후 모든 위성호와 드리프트 분석을 연구하며 이 사건을 추적해왔다. 그는 이전 이론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팀은 3월 8일 밤에 발생한 수백만 개의 WSP, R 송신을 분석했다. 그들은 항공기 크기의 방해를 격리할 수 있는 필터링 기술을 구축했다. 그 결과로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었다. 313개의 뚜렷한 신호 방해가 130개의 시간 지점에서 항공기의 마지막 레이더 접촉 지점에서부터 충돌 지점까지의 연속적인 경로를 추적했다. 예상된 추락 지점은 남위 29도 근처에 있었다. 가장 철저하게 수색된 구역 밖이었다. 역사상 가장 큰 항공기 수색이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잔해를 놓쳤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발견은 위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기동이었다. 22분. WSPR 분석에 따르면 MH370은 레이더 접촉이 끊어진 후 남쪽으로 직선 경로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것은 방향을 틀었고 속도를 줄였다. 그런 다음 수마트라 북서쪽에서 항공기는 대기 패턴에 들어갔다. 22분 동안 항공기는 제어된 루프 안에서 선회를 했다. 떠내려가지도 나선형으로 회전하지도 않았다. 정밀하게 선회했다. 대기 패턴은 의도적인 것이다. 자동 조종 장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대칭적인 궤도를 임의로 시작하지 않는다. 난류는 깨끗한 루프를 생성하지 않는다. 장비 고장은 표준 절차적 회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대기 패턴은 입력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항공기를 기다리도록 비행하거나 프로그래밍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22분 동안 MH370은 제어된 비행을 유지하며 어둠 속에 떠 있었다. 리처드 고드프리는 이 데이터를 발표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데이터는 항공기가 남쪽으로 향하던 여정을 멈추고 구조화된 공역에서 머무른 뒤 다시 남쪽 인도양으로 향하는 경로를 재개했음을 시사했다. 그 22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누군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걸까?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기 전에 의심과 싸우고 있었던 걸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대기 패턴은 한 가지 결론을 암시한다. 이것은 우연한 기계적 혼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항공기와 시스템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 한 의도적이고 계산된 행동이었다. 70억 달러의 도박. WSPR 이론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비판자들은 이 시스템이 항공기 추적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부 라디오 엔지니어들은 그 방해 신호가 대기 중의 잡음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구별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독립적인 연구 커뮤니티는 분열되었다. 그런 가운데 오션 인피니티는 대화를 전환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오션 인피니티는 학술 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잠수함 ARA 산주안을 찾은 회사이기도 하며 다른 이들이 포기했을 때 스텔러 데이시를 찾은 회사이다. 2025년 3월 오션 인피니티는 말레이시아와 7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조건은 간단했다. 발견이 없으면 수수료도 없다. 그들은 중요한 잔해를 찾아야만 보수를 받는다. 이는 추측을 쫓는 회사의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좌표에 대해 확신을 가진 회사의 자세다. 2025년 말 오션 인피니티는 WSPR이 지시한 지역 근처의 제7호호 아크를 따라 첨단 자율 수중 차량을 배치했다. 그들의 소나 시스템은 이전의 기술을 능가하며 이전의 스캔을 방해했던 가파른 지형을 탐지할 수 있다. 추적 데이터는 넓은 그리드 패턴보다는 집중되고 겹치는 스윕을 보여준다. 집중적인 수색은 검토 중인 특정 이상 신호를 시사한다. 그 이상 신호가 잔해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수년 만에 희망이 돌아왔다. 아래에 숨겨진 진실. MH370에 탑승한 239명의 가족들에게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결말이 없다. 10년간의 기다림,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며 다음 전화가 답을 가져오길 바라는 마음. 일부 가족들은 사설 수사관을 고용했고 다른 이들은 여러 법적 관할 구역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2024년 말 베이징 법원은 말레이시아 항공에게 몇몇 가족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다른 사례들도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보상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는다. 잔해의 부재는 모든 상상 가능한 이론들이 번성하도록 만들었다. 비밀 착륙, 은밀한 작전, 숨겨진 감옥들, 기관들이 답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추측이 그 공백을 채운다. WSPR은 다른 것을 제공한다. 그것은 좌표를 제공한다. 테스트할 수 있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 미스터리는 단순한 설명들이 빈틈을 남기기 때문에 계속 존재한다. 조종석 이론은 일부 증거를 다루지만 비상한 복잡성을 요구한다. 진짜 속임수는 종종 명백해 보이는 것 뒤에 숨겨져 있다. 증거가 쌓여가면서 또 다른 가능성이 나타난다. 시스템이 고장이 아니라 이용되었을 수 있다. 침묵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일 수 있다. 혼란이 아니라 제어된 상태에서 실행된 실종. 남쪽 인도양 어딘가 수킬로미터 깊은 물속에 진실이 여전히 그대로 있을지도 모른다. 비행 기록 장치들이 아직 데이터를 담고 있을 수 있다. 자네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모른다. 지금 로봇 잠수정들이 깊은 바다를 스캔하고 있다. 신호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단지 듣지 않았을 뿐이다. 당신은 WSPR 신호가 결국 MH370이 비밀을 풀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인도양은 그 비밀을 영원히 간직할까요?